나 너무 외로웠어요 네, 맞아요. 저도 외로움 왔어요.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윗집 남자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는 순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9살 유부녀. 결혼 5년 차지만 남편과는 한 달에 한 번 의무처럼 관계했습니다. 감정도 전의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주 2병에 취한 저녁 그의 눈물을 닦아주다가 지민 씨, 준혁 씨, 키스가 시작되었고 소파 위에서 옷이 벗겨졌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떨림, 죄책감과 쾌락 사이 어딘가에서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러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임신했습니다. 누구 아이인지 모른 채 지금 5살 아들을 키우며 홀로 비밀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진 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한지민, 당시 39살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남편 김태훈과는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34살 때였습니다. 지민 씨, 조건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중매쟁이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랑보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35이 넘으면 결혼하기 힘들다고들 했으니까요. 신혼 초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영화도 보러 가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파스타 어때? 좋아. 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남편의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미안.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 어쩔 수 없어.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알았어.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녁 9시, 10시, 때로는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회식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도 골프야? 응, 부장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우리 언제 같이 시간 보내? 다음 주에 보자. 하지만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차가 되면서 더 멀어졌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가볼까? 나중에. 언제? 바빠. 나중에 가자. 남편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관계도 줄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1년 후엔 한 달에 2~3번, 2년 후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의무처럼. 여보, 오늘 배란일이야. 아, 그래. 알았어.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만들기 위한 행위. 끝나면 남편은 바로 씻고 잠들었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스킨십도 없었습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3년 차, 나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TV만 보거나 휴대폰만 봤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래, 피곤해서 그래. 주말에라도 데이트 갈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결혼 생활 어때? 응, 그냥 그래. 남편이랑 잘 지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해서. 4년 차, 나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줬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네.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별로 좋지 않아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 싫었습니다. 혼자 버텼습니다. 5년차 가을, 39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닌가 슬펐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쯤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아이가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0분째 계속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네.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01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0대 중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짧은 머리에 선한 인상. 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기 1401호에 사는데요. 아, 아랫집. 네. 위에서 너무 시끄러워서요. 아, 죄송합니다. 남자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뛰는 소리 같은데. 네, 제 아들이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얘기할게요. 네. 나는 돌아서서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젊은데 아이가 있네. 결혼 빨리 했나 보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일주일 후 또 시끄러웠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또야? 짜증이 났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남자였습니다. 아, 아랫집 분. 네, 또 시끄러워서 올라왔어요. 남자의 표이 정말 미안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분쯤 후 남자가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쇼핑백이었습니다. 이거 사과의 의미로 받아주세요. 네, 제가 화장품 영업사원이거든요. 이거 신제품인데 정말 좋아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립스틱과 핸드크림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꼭 받아주세요. 제가 자꾸 피해를 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매너가 있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한테 단단히 얘기할게요. 네. 나는 쇼핑백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립스틱을 꺼내봤습니다. 고급스러운 브랜드였습니다. 매너 있네. 남편은 이런 세심함이 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선물을 안 줄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구나. 쓸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윗집은 조용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윗집 남자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괜찮으시죠? 시끄럽지 않고? 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립스틱 잘 쓰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먼저 내릴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나는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감 좋은 사람이네. 남편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며칠 후 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또 뵙네요. 그러게요. 출근하시는 길이세요? 네, 늦었어요. 저도요. 같이 내려가시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혹시 이름이?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민이에요. 아, 저는 최준혁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준혁 씨도요. 헤어졌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한 게 얼마만이지. 남편과는 아침에 인사도 안 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 후로 자주 마주쳤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안녕하세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준혁 씨.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끔은 날씨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가을이라 그런가 봐요. 지민 씨는 주말에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준혁 씨는요? 저도 아들이랑 집에 있어요. 그렇군요. 대화가 편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또 야근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며 혼밥. 익숙했지만 쓸쓸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사는구나. 문득 윗집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최준혁? 그 사람도 혼자 밥 먹을까? 아내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이는 있다고 했지.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 좀 해줄까? 지난번에 시끄럽다고 뭐라 한 게 아직도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 음식 좀 만들어서 올라가자.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밑반찬도 몇 가지 담았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용기를 내서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이웃 간 친절이라고 생각하겠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 지민 씨. 안녕하세요. 또 시끄러웠나요? 준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럼 저번에 제가 너무 뭐라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음식 좀 해왔어요. 아, 그러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혼자 사시니까 챙겨 드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준혁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다른 그릇에 덜어드려야죠.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준혁 씨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소파, TV, 작은 식탁. 여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소주 한 병과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는 중이셨어요? 네, 원래 이렇게 먹어요. 아드님은요? 학원 갔어요. 8시 반쯤 와요. 그렇군요. 준혁 씨가 음식을 다른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정성이 대단하신데요.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 씨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같이 드실래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차피 혼자 드시려던 거잖아요. 같이 드시는 게 어떠세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혼자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십시는 되어야 올 거고. 그럼 조금만 같이 먹을게요. 좋아요. 앉으세요.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가 그릇들을 가져왔습니다. 한 잔 하실래요? 소주병을 가리켰습니다. 저 술 잘 못해요. 조금만요.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럼 정말 조금만요. 준혁 씨가 소주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건배,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소주가 화끈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준혁 씨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요? 네, 보통 혼자니까 배달시키거나 편의점 도시락 먹거든요. 힘드시겠어요. 아드님도 계신데 아들은 학원에서 저녁 먹고 와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지민 씨는 남편분이랑 같이 안 드세요? 남편은 오늘도 야근이에요. 자주 그러세요? 네, 거의 매일이요. 힘드시겠네요. 뭐? 익숙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외로웠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준혁 씨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슬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술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준혁 씨는 아내분이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년 전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사기였고 6개월 만에 갔어요. 아들이 5살 때였는데 준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괜히 물어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 씨,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준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준혁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민 씨는 행복하세요?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결혼 생활이요. 행복하신가 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죽고 나서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아들 때문에 저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외로우시겠네요. 네, 외로워요. 인정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매일. 준혁 씨가 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지민 씨, 준혁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한 병이 비었습니다. 한 병 더 딸까요? 네. 솔직히 취하고 싶었습니다.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병을 땄습니다. 계속 마셨습니다. 지민 씨, 얼굴 빨개졌어요. 준혁 씨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지민 씨, 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와 밥 먹으니까 좋네요. 저도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해봐요. 지민 씨, 준혁 씨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도 꼭 잡았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시니까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준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너무 허망하게 갔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밤마다 생각해요. 왜 우릴 두고 갔을까? 준혁 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준혁 씨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지민 씨, 준혁 씨도 나를 안았습니다. 꼭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안고 있었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의 것인지 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지민 씨, 준혁 씨,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입술을 맞댔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 남편과는 언제 키스했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지민 씨, 응.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격렬해졌습니다. 이성이 흐릿해졌습니다. 안 돼.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반응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런 감정, 이런 떨림. 지민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준혁 씨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쌓인 외로움이 지금 이 순간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키스했습니다. 소파로 옮겨갔습니다. 지민 씨, 정말 괜찮으세요?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준혁 씨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나는 떨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왔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 내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더 컸습니다. 준혁 씨가 내 블라우스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러고 싶어요. 솔직했습니다. 블라우스가 벗겨졌습니다. 준혁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나를 바라봤습니다. 예뻐요. 부끄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예뻐요. 준혁 씨가 내 어깨에 키스했습니다. 목에도, 쇄골에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몸이 반응했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브래지어가 벗겨졌습니다. 지민 씨, 준혁 씨가 내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예민했습니다. 남편과 할 때는 이런 전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시작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혁 씨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만졌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좋아요? 응, 좋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준혁 씨, 계속했습니다. 나는 준혁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당신 옷 벗겨도 돼요? 네. 준혁 씨가 셔츠를 벗었습니다. 탄탄한 몸이었습니다. 남편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만져봐도 돼요? 당연하죠. 나는 준혁 씨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떨려요. 준혁 씨가 속삭였습니다. 정말요? 네. 아내 죽고 나서 처음이에요. 나도. 네.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은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하지만 간절했습니다. 치마가 벗겨졌습니다. 속옷도 완전히 벗었습니다. 예뻐요.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준혁 씨도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정말 할 거예요? 응.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순간만 느끼고 싶어요. 알겠어요. 준혁 씨가 내 위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응.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오랜만의 감각이었습니다. 아니,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좋아. 준혁 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준혁 씨의 등을 감쌌습니다. 지민 씨, 좋아요. 나도.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죄책감, 쾌락, 외로움, 충족감,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지만 너무 좋아. 이런 감정 처음이야. 내면의 목소리들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5년 동안 굶주렸던 몸이 지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더 빠르게 해도 돼요? 응, 해줘. 준혁 씨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 좋아. 저도 너무 좋아요. 소파가 삐걱거렸습니다. 우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민 씨, 갈 것 같아요. 나도. 같이? 응. 몇 번 더 움직이고 우리는 함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아, 준혁 씨, 지민 씨, 준혁 씨가 내 위에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나 방금 뭘 한 거지? 갑자기 준혁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시계를 봤습니다. 8시 20분. 아들이 곧 와요.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아, 우리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서둘러서 단추를 잠그고 머리를 정리하고 지민 씨, 정말 죄송해요. 준혁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 먹어서 실수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준혁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좋았어요.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지민 씨,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웠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준혁 씨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안았습니다. 잠시,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14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정말 한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부녀인 내가 다른 남자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하지? 하지만 동시에 뭔가 살아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 아직 여자구나.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쳤나 봐.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십시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저녁 먹었어? 응. 그래. 남편은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윗집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최준혁? 그의 손길이, 그의 숨소리가, 그의 온기가 잊어야 해. 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몸이 반응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상하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준혁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어제 일은 그냥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다시 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역시 야근이었습니다. 올라갈까? 아니, 안 돼. 참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TV를 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위층에선 뭐하고 있을까? 이틀째 여전히 준혁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나 유부녀인데 남편을 배신한 거잖아. 하지만 동시에 남편은 날 배신한 적 없나? 감정적으로 날 버린 게 배신 아닌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을, 그 쾌락을 생각만 해도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미쳤나 봐. 사흘째 엘리베이터에서 준혁 씨를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저기, 준혁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일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취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준혁 씨도 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14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내리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준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네, 나 오늘 저녁에 또 올라가도 돼요? 대답 대신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진지하게, 네, 오세요.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 방금 뭐라고 한 거야?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저녁 7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늦어? 응, 10시쯤 갈 것 같아. 알았어. 샤워를 했습니다. 정성껏 몸을 씻고 로션을 바르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네. 예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속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7시 30분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 씨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지그시,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를 안으며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격렬하게, 간절하게, 보고 싶었어요. 나도.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서 급하게 침실로 가요. 응. 준혁 씨가 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지민 씨, 준혁 씨,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충족감이 더 컸습니다. 나 살아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남편이 늦은 날, 준혁 씨 아들이 학원 가는 시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그 90분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지민 씨, 오늘 오실 거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준혁 씨가 속삭였습니다. 응, 7시에 기다릴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죄책감과 쾌락이 공존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침대에 누워 준혁 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 준혁 씨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하지만 못 멈추겠어요. 나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준혁 씨가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금요일, 준혁 씨 집에서 사랑을 나눈 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지민 씨, 응? 행복해요? 응. 당신하고 있을 때는 나도요. 준혁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솔직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 같았습니다. 혹은 끝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있고 싶어요. 나도.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2달째, 어느 날 아침,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체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생리를 안 했습니다. 2주째, 설마,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집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2줄, 임신이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떡하지? 누구 아이인지 몰랐습니다. 남편과는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마지막이 3주 전, 준혁 씨와는 일주일에 2번, 마지막이 3일 전. 확률상으로는 준혁 씨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게 들키면 모든 게 끝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도 알아챘습니다. 지민 씨,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자. 그리고 이사를 가자. 준혁 씨에게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8시쯤,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응.
남편이 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말 기쁘다. 5년 만이잖아. 응. 우리 드디어 아이 생겼다. 남편이 방방 뛰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남편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나는 복잡했습니다. 정말 당신 아이일까? 아니면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사 가자. 이사? 응, 아이도 생기니까 조금 더 큰 집으로. 갑자기? 지금 집은 작잖아. 아이 방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고 싶어? 남편이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알았어. 알아볼게. 빨리 가자. 제발. 간절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준혁 씨에게서, 이 관계에서. 알았어.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 고마워. 그날 저녁, 준혁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준혁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민 씨,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 이사 가요. 네. 준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요? 응. 한 달 후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민 씨, 준혁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응. 나 지민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무슨 일이에요? 말해줘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죄책감도 너무 크고. 진심이었습니다. 죄책감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지민 씨, 준혁 씨가 나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연락해요. 가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끊을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갈게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슬프게, 애절하게. 지민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준혁 씨.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내야 했습니다. 임신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미안해요, 준혁 씨.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한 달 후 이사했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분당으로. 더 큰 아파트였습니다. 여보, 새 출발이다. 남편이 기뻐했습니다. 나는 복잡했습니다. 준혁 씨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임신 5개월. 배가 나왔습니다. 여보, 배 많이 나왔다? 응.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 남편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는 누구 아들일까? 아빠가 누군지 엄마도 몰라.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남편이 모르게. 임신 10개월. 출산 날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해. 알았어. 병원에 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이 아이가 누구 아인지 모른다는 것.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나왔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빨갛고 귀여웠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 아이든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울 거야. 다짐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다. 남편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야, 준호야. 행복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눈은 남편을 닮았나? 아니면 준혁 씨를? 코는? 입은? 여보, 준호가 너 닮은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눈이 닮았어. 정말 그럴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DNA 검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의심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평생 모른 채로 살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첫 말을 했습니다. 준호야. 감동이었습니다. 여보, 들었어? 엄마래. 응, 들었어.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가끔 준혁 씨가 생각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아들도 잘 크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그래, 잘 다녀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구 아이든 내 아들이야. 그것으로 충분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준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를 닮은 건 아닐까? 저 눈빛이, 저 미소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준호는 5살입니다. 나는 44살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준호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 준호를 데리러 가고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평범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거운 비밀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남편의 아이인지, 준혁 씨의 아이인지 평생 모를 것입니다.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어젯밤 준호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윗집 남자 최준혁. 우리의 뜨거웠던 시간들, 짧았지만 강렬했던 2달. 미안해요, 준혁 씨. 그리고 고마워요. 만약 준호가 준혁 씨 아이라면 그는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남편이 모르게. 준호야, 미안해. 엄마도 누가 내 아빠인지 몰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정말 많이.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39살. 윗집 남자와 미래를 즐겼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이를 키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평생 가슴에 묻어둘 비밀. 후회하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준호가 있으니까요. 준호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누구의 아이든 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 아들. 외로움이 만든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5년간 죽어 있던 제가 2달 동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준호를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준혁 씨를 위해.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비밀이 있지만 준호와 함께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39살 윗집 남자와의 미래, 그리고 그 비밀을 안고 사는 한지민의 이야기였습니다. 준혁 씨,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당신과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호,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는 비밀을 안고 있지만 너를 사랑한다는 건 확실해. 평생 사랑할게, 내 아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